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멘토단 오리엔테이션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운영사무국 인천공항 가치점프 운영사무국의 한서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간단하게 진행을 할 텐데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멘토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인천공항 가치점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멘토님들께서 만나게 될 장학생들, 대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멘토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실지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멘토링을 경험한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멘토링 A to G 여러분께 멘토링이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는지 멘티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 후에 묻고 답하는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가치점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다문화 세터민 등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봉사자, 지역사회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배움과 나눔을 통해서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최 그리고 운영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점프의 프로그램 주관과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가 추구하는 것은 다문화 세터민 등 취약 청소년들에게는 학습 격차 해소와 이 친구들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장학생, 그 대학생 봉사자들을 통해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건강한 커뮤니티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만드는 나눔의 선순환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장학생들은 먼저 학습 지원과 관계 형성을 통한 정서 지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멘토님들은 진로 취업 관련된 멘토링을 통해서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이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서로 성장한 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결되는 선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학생들은 주 6시간 동안 4명의 청소년들과 만나서 수업 그 개인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문화 그리고 세터민 취약 청소년들에게 누군가 나에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나를 위한 수업을 준비해 준다는 건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장학생과 청소년의 관계를 저희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들이 우리 이 인천공항 가치점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장학생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장학생은요, 장학생과 선생님의 합성어인데요. 저희가 대학생 봉사자분들을 장학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에서 후원하는 장학생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학습센터에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쌤이라고 주로 대학생들을 칭하고 있고 멘토님들께서도 나중에 멘티들을 만나셨을 때 장학쌤 활동, 장학쌤이란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함께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멘토는 어떤 분들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장학생들 중에서는 특히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직업 그리고 공사 내에서도 다양한 직무가 있잖아요.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취업 상담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대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역할들을 통해서 롤모델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나 저희가 1기 진행하면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멘토분들하고 같이 만나봤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에 저희도 함께 할 테니까 사무국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인천 지역에서 지금 26개 지역 학습센터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8명의 청소년이 실제로 인천공항 가치점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명의 장학생과 함께 학습 지원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총 53명의 임직원 멘토분들이 선발이 되셔서 이제 100명의 장학생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2022년 6월까지이고요. 대학생들은 인천광역시 내 지역 학센터, 청소년들에게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신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 방법은 오프라인을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재 인천 지역의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들과 만날 시간에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만나게 되시면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점프, 저희는 사단법인 점프입니다. 그래서 운영 사무국으로서 멘토와 장학생 그리고 장학생과 청소년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봉사나 멘토링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건 우리 사회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천공항 공사와 같이 인천공항 가치점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멘토링 활동이 진행될지에 대한 궁금함일 텐데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우선은 임직원 멘토링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의 그 청소년과 장학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참여하는 장학생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맞는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매칭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대로 형태로는 1대1 멘토링, 소그룹 멘토링, 단체 멘토링이 있고요. 주제별로는 워크,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그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무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 같더라고요. 좁고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아는데 거기에 대한 멘토님들의 현실적인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프는 저희가 지원서 받을 때 부캐에 대한 그 조사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외에도 나의 삶 그리고 내가 보내온 20대 혹은 취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멘토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리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공사에 대한 취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특별히 따로 나눌 수 있는 멘토링 3가지 주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멘토링은 멘토와 장학생 그 두 분이 같이 이야기 나누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요즘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이제 형태나 주제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진행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조사했던 지원서에 나온 내용 중에 전문 분야와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멘토의 정보를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차트를 보여주실 텐데요. 차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전공 분야, 전문 분야 적어주신 내용과 그 멘토의 부캐를 오픈을 하고 그 멘티들의 수요를 받을 거예요. 네, 간단하게 저희가 외부로 PPT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장학생들한테만 공개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장학생들이 수요조사에 참여해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멘토님과 어떤 멘토님과 매칭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멘토님과 왜 매칭이 되고 싶은지 희망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사무국이 1대1 혹은 소그룹으로 매칭을 할 거고요. 이 이후에 매칭 정보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멘토님께 안내를 드리고, 사실 이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다르실 텐데요. 1대1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또 1대1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친구랑 난 둘이 만나서 뭐 할까?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소그룹으로 친구들이 많이 만나고 싶어서 소그룹으로 안내를 드려도 1대1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나 그 매칭된 정보들을 먼저 멘토님께 안내 드리고, 멘토님이 확인해 주시면 그 확인된 이제 확정된 멘토링에 대해서 멘토와 멘티 분들께 동시에 이제 정보에 대해서 안내 나가는 메일이 다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좀 초반에 안내가 많을 텐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안내 드리는 사항들을 잘 팔로우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경우에는 장학생과 바로 연락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후에 안내 드리겠지만 소그룹의 경우에는 멘토님과 장학생들의 소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모임지기, 그 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연락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멘토링 진행 후에는 멘토링 후기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멘토링 비용에 대한 서류들이 있어서 요건 추후에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기 설문 링크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후기는 그 따로 양식으로 서류로 내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참석 설문 드렸던 것처럼 수요조사 그 온라인 서베이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링크와 함께 이제 지급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메일로 안내를 드리면 요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맨 아래로 내려 안 나오네요. 네. 지급 서류를 여기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간단하게 일단 보고요. 네, PPT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후기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그 다음에 멘토링 비용이 지급되는 것까지가 완료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 번에 멘토링에 대한 정보를 머리에 넣기에는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고, 혹은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그때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지금 그리고 이 자료들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진행 일정을 저희가 일단은 대학생 기준으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멘토링에 대한 계획을 일정을 안내를 드리는데요. 먼저 임직원 멘토 모집과 선발, 그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후에 장학생 수요 조사를 저희가 24일부터 1월 7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1월 10일부터 17일 요 기간 동안 매칭을 진행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멘토님께 먼저 안내 드리고 멘토링의 형태나 규모에 대한 확정을 짓는 것까지가 이 시기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확정된 멘토링이 안내가 양쪽에 되는 건 1월 18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멘토님의 시간을 멘티가 청하게 되는 거라서 멘티에게 장학생에게 먼저 멘토님께 인사드리는 첫 메일을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18일에서 24일 중에 메일에 먼저 인사드리는 그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1대1이 된 경우에는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저희가 요 기간을 미덥 기간이라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은 요 기간 안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그룹으로 매칭되신 분들께서는 3월 4일 첫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잡혀 있는 횟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그리고 횟수를 고려해서 사무국에서 기획하고 그리고 소그룹이나 단체 멘토링 위주로 섭외를 별도로 요청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알아두셔야 될 일정은 3월 4일 요 금요일까지의 일정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1대1 멘토링, 소그룹 멘토링 규모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1대1 멘토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장학생 수요에 따라서 매칭 정보를 안내 드리면 멘티가 먼저 첫 인사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메일로 주로 드리게 될 거고요. 이때 그 멘토님이 회신 주시면서 어떻게 일정과 어떤 장소에서 만날지를 조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메일 오고 가는 이후에는 뭐 카톡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전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멘토링이 일단 1차로 진행이 되고 2차 이후에는 내년 6월까지가 저희가 활동 기간인데요. 이 기간 안에 2차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대1 멘토링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관계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멘토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 아니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장학생들이 꺼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님들이 이야기를 잘 청취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회 이상 활동할 시 저희가 1대1 멘토링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활동할 때 5만 원의 멘토링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2회차 진행 후 후기를 완료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소그룹 멘토링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3인에서 8인 사이에 소그룹으로 매칭이 될 텐데요. 아마도 같은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이거나 같은 취미, 같은 자기 개발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멘토님의 가능한 멘토링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조금 더 멘토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지기를 선정해서 멘토님의 정보를 드리고 그 모임지기가 멘토님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임지기하고 연락하셔서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시는데 이때 동시에 모임지기 같은 경우는 장학생들 같이 매칭된 그룹의 장학생들과 멘토님의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텐데요. 일정이나 시간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의견을 또 취합해서 전달드리는 역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장학생 중에 모임지기를 통해서 이런 소통을 해주시고 이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진행 링크 전달하는 것까지 모임지기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연내 20회라고 했는데 모든 멘토님이 20회씩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총 진행되는 멘토링이 20회예요. 그래서 소그룹 멘토링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링 비용으로는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체 멘토링은 흔히 말해서 그 토크 콘서트 같은 형태고요. 톡투유나 이전에 뭐 TV에서 진행되는 토크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그 장학생들이 대규모로 들을 수 있는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들이 선정돼서 거기에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는 멘토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내 2번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한 6분 정도 혹은 8분 정도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이 기획하고 멘토분을 섭외해서 일정과 장소 조율 후에 장학생을 모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 멘토링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오프라인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장학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요거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면서 진행 방식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1대1 멘토링 아까 안내 드렸던 것처럼 2회 이상 진행 시에 5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요. 소그룹 멘토링에 1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 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냐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안 받아도 되냐 그러시는 분들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비용은 강사비나 이런 비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장학생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셨을 때 쓰이는 다과비 형태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작년 생각해봤을 때 그 장학생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도서를 선물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어떤 방법들을 안내 드리는 것보다는 만나게 되는 그 멘티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조금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는 별도 처리 사항은 없는데 근무 시간 중에 대면 멘토링의 경우 근거리 출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혹 질문이 있으실 경우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 있으신 경우에 사무국하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멘토님은 소그룹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모든 53명의 멘토님들이 한 번 이상은 멘토링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멘토링의 경험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멘토님은 1대1 멘토링을 한 명하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경우에 2명까지는 1대1 멘토링을 매칭해 드리려고 해요. 멘토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는 최대한 많은 장학생들이 멘토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시선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장학생들과 멘토님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겠지만 많이 만나는 것만큼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멘토링 매칭할 예정이니까 저희의 안내를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혼자 얘기를 쭉 이어왔는데요. 멘토링에 대한 안내를 여기까지 드리고 혹시나 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멘토링 AQG라고 해서 여러분께 중요한 손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졸업한 친구들을 알럼나이 커뮤니티라고 해서 졸업생들의 커뮤니티를 따로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천공항 같이 점프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작년에 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인천공항 같이 점프를 통해서 임직원 멘토분들을 계속 여러 차례 만났던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장학쌤이었고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드리는 장학쌤 나올 때 그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원 알럼나이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인천공항 같이 점프 1기로 활동했던 장학생 이효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그리고 올해 인천공항 멘토님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아서 굉장히 설레이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일단 우선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린 후 제 10개월간의 인천공항 같이 점프 1기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1기 활동에서 사회인 멘토님과의 멘토링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멘토링 이후 제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멘토님들과 멘티들이 메신저 모임지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드린 후 저를 비롯한 장학생들에게 멘토링이 어떤 의미였는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인천공항 같이 점프 1기 장학생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맨 왼쪽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저와 함께 영어와 한국사를 공부했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입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저께 4년간의 대학 생활, 휴학까지 하면 5년간의 정말 긴 대학 생활의 마지막 기말고사를 마치고 종강하게 된 스페인어학 전공 졸업 예정자입니다. 저는 상경 계열이 아니고 어문 계열 학과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취업이란 것이 굉장히 막연했고 내가 어문 계열인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경영,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고민을 가지고 이런 고민으로 가득 찬 대학교 3학년 그리고 4학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회인 멘토님들의 멘토링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공기업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다음으로 제 1년간의 인천공항 같이 점프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0개월이 짧기도 하지만 긴 시간이다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굉장히 애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짧게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저는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대외 활동이란 걸 하긴 해야지. 일단 취업하고 스펙을 만들려면 대외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딱 인천공항 가치점프 1기 모집 공고를 보고 일단 제가 멘토기도 하면서 멘티기도 한 이런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건 정말 하고 싶다. 이건 정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학 생활 처음이자 마지막 대외 활동으로 인천공항 가치점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이 제가 메일함을 한 정말 거짓 없이 100번 정도 새로 붙임했었는데 이 합격 메일을 딱 보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사회인 멘토님 멘토링이었는데요. 이 멘토링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서 학교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알람까지 맞춰 놓고 엄청 마우스를 광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날짜를 보시면 작년 10월 말에 진행된 멘토링이었는데 지금이 12월이니까 거의 1 년이 지났는데도 이 멘토링을 진행하신 멘토님께서 종종 인국공 취업 정보를 멘티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려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거는 작년 빼빼로 데이였는데요. 제가 멘토링을 시작하지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9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2달 정도 지난 시기라 학생들이 저를 약간 어색해하고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굉장히 어려워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빼빼로 데이 날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생이 되게 무뚝뚝한 학생이었거든요. 여자친구긴 한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드라마처럼 빼빼로를 이렇게 쓱 하고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빼빼로 옆면을 보니까 이렇게 "고마워요 항상"이라는 문구가 써 있어서 정말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아직도 약간 울컥하는데요. 제가 이때 느꼈던 것이 멘티들이 그땐 제가 멘토니까 멘토와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통하기 싫은 게 아니라 '소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계기로 제가 먼저 쪼끔 더 멘티들을 기다려 주기도 하고 다가가기도 하고 이런 강약 조절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스토리에 인천공항 가치점프에 대한 활동을 정말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 스토리는 왼쪽부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1기 발대식, 그다음에 중간은 인천공항 가치점프 멘토링 아이디어 공모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가치점프의 끝, 마무리 1기 수료식 사진입니다. 제가 정말 거의 인천공항 가치점프에 대한 모든 행사를 다 인스타그램에 자랑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저에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멘토님들을 만난 정말 다채롭고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인 멘토님과의 멘토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이게 붙어 있어서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왼쪽 사진이 첫 번째 멘토링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사진이 제가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두 번째 멘토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소개해 드리면 여기 하얀색 옷 입은 분이 멘토님이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멘토님이셨습니다. 여기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레이더 팀 소속 멘토님께서 진행하시는 소그룹 멘토링에 참여했는데요. 이때는 작년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처럼 심각할 때는 아니어서 신촌 스터디룸에서 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은 저녁 때 멘토님들께서 퇴근하시고 시작해서 한 2 시간가량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때 이 하얀 옷을 입으신 멘토님께서 저가 그때 모임직이었는데 저에게 사전에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소그룹 멘토링에 참여하는 이 멘티들 전원에게 사전 질문서를 작성해서 그 멘티들이 작성한 사전 질문서를 취합해서 멘토님께 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사전 질문서는 쪼금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멘토링 전에 이 멘티들이 작성한 사전 질문서를 바탕으로 멘토님께서 1 시간 정도 답변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멘티들은 효율적으로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얻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이 두 분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두 분 현직자와의 인터뷰 시간이었는데요. 멘토님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사업 총괄팀 그리고 접근교통혁신팀 소속 현직자 멘토님 두 분을 더 모셔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의 다양한 직무에 대해 더욱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때 취업적인 일 이외에도 뭐 멘토님들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이것은 꼭 해봐야 한다. 아니면 멘토님들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의 사내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거는 코로나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때는 온라인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했습니다. 그때 줌 화상회의로 2시간에서 질의응답 시간 포함해서 3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사전 질문서를 작성해서 멘토님께 전달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 멘토님께서는 멘티 한 명 한 명의 사전 질문서를 이 줌 화면 공유로 지금처럼 화면 공유로 띄워 주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코멘트 해 주면서 그 멘티 개인적인 질문서지만 모든 멘티들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NCS 그리고 전공 시험의 공부법과 교재 같은 걸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취업 준비에 있어서 좋은 스터디 운영 방법, 그다음에 면접 볼 때 회사의 언어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취준생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가 요구하는 언어 방식으로 면접에 임하는 방법, 그리고 취업하려는 공기업을 어떻게 타겟팅해야 하는지 이런 전략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이 멘토님께서는 직접 공기업 채용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PT 면접 또는 자기소개서 첨삭 등 실제 기업 채용 과정을 이 모의 상황을 통해서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이 첫 번째 멘토링과 두 번째 멘토님께서는 공통점이 있으셨는데요. 두 분 다 이 멘토링이 일회성 멘토링이 아니라 멘토링 이후로도 멘토와 멘티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멘토와 멘티뿐만 아니라 다른 멘티들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실 멘토님들과 멘티들의 관계는 약간 사무적이고 딱딱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선후배처럼 친근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관계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두 멘토님처럼 멘토와 멘티라는 관계로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고 이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는 따뜻한 인식을 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시고 훗날에도 제가 멘토님께 받았던 도움에 대해서 꼭 보답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세심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네. 이건 제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멘토링을 마치고 급하게 쓴 계획서인데요. 이때 멘토링을 듣고 '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막 스터디 플래너에 엄청 열의에 가득 찬 상태로 계획을 세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중 다는 이루지 못했지만 정말 '커만도 따야지. 뭐 NCS 해야지.' 이렇게 막연했던 꿈을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님들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인 꿈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이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때 멘토님 첫 번째 멘토님, 두 번째 멘토님을 뵙고 간단하게 후기를 쓴 건데 그 멘토링을 한 후 후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를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임지기를 두 번 다 모임지기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모임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모임지기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임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인 멘토님들과 저희 장학생 멘티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모임지기는 멘토링을 신청한 후에
멘토님 개인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멘토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멘토링 일시랑 장소, 그다음에 멘토님께서 주신 공지사항 같은 거를 확인해서 두 번째로 장학생들, 멘티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을 생성합니다. 아무래도 멘토님이 바쁘실 수도 있다 보니 멘티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톡방을 미리 만드는데요. 이때 멘토링 일시, 장소, 그리고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공지사항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일 경우에는 줌 링크를 미리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후로 이건 3번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사전 질문서, 앞서 말씀드린 사전 질문서를 취합해서 멘토님께 드리면 더 원활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당일날에는 약간 아무래도 서먹하고 조금 말이 끊기고 약간 질의응답 있으세요? 하는데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임지기가 약간 적극적으로 질문을 먼저 해드리기도 하고 약간 밝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멘티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역할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님께 개별적으로 문자로 먼저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학생들만 있는 단톡방을 생성해서 일시랑 장소 한 번 더 정확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사전 질문서인데요. 이게 첫 번째 멘토님께서 부탁하셨던 건데 현재 학년, 왜냐하면 졸업할수록 더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학년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그다음에 학교 및 학과, 전공을 궁금해하셨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 공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멘토님께서는 사기업을 원하는 멘티를 따로, 그다음에 공기업을 원하는 멘티를 따로, 그다음에 사기업과 공기업을 모두 원하는 멘티들을 따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사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직렬로 입사를 희망하는지 이걸 여쭤보셨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전 질문에 대해서 멘티들이 자유롭게 여쭤볼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질문서를 멘티들 전부한테 모아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멘토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인 멘토링이 저희 장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비 효과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 같은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큰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말인데요. 저에게 멘토링은 딱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짧으면 1 시간, 길게는 3 시간 정도 되는 멘토링이지만 이 멘토링을 듣고 아까 제가 막 계획표를 엄청 열심히 썼던 것처럼 그다음 날 당장 다음 날에 저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하루가 모여서 1 달, 2 달, 3달 그렇게 1 년이 모여서 제가 만약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그 정말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멘토링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저희 멘티들이 정말 멘토님들을 존경하고 정말 믿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인생의 멘토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항상 화이팅하시고 저희 멘티들에게 많은 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온 알lumni 감사합니다. 박수도 나오고 있고요. 멘토님들께 실제로 필요한 이야기들은 아마 그 효원쌤의 이야기처럼 멘티들이 어떤 멘토링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걸 경험했는지 실제 경험을 나눠주는 게 필요했을 텐데요. 생각보다 엄청 타이트한 모범 사례라 많은 멘토님들이 지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멘토와 장학생의 관계는 응원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관계인 것 같고요. 그 효원 알럼나이가 말해줬던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전달되는 메시지에 진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장학생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또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의 주제나 저희가 그 멘토님들이 하실 수 있는 멘토링의 테마에 대해서 조사했던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멘토링마다 나누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나 밀도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멘토님 고유의 멘토링이 아마도 저희가 기대하는 바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희원 쌤이 나눠주신 경험을 잘 참고하셔서 내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모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내 멘토링이 조금 더 장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게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원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는 그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손들기 기능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나 효원쌤 그리고 사무국에 함께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니터링하고 계신 매니저님께서도 손들기 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설명을 엄청 잘했나 봐요. 그리고 효원 쌤이 엄청 많은 내용을 또 한꺼번에 알려주셔가지고 그 아마 지금 손들기가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궁금하신 부분은 그때그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에 대해서 효원 쌤하고 같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중에 우선은 멘티 입장에서 솔직하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좋은지 온라인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만나는 걸 선호하는지는 멘티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 시간이 그 멘토링 장소까지 거의 2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를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멘토님을 이게 제가 정보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멘토님이라는 사람을 알고 싶고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저는 오프라인을 더 선호했고요. 근데 약간 예외적으로 아무래도 대학생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타이트한 시험 기간일 경우에는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온라인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어 이건 제 생각인데 멘토링이 만약에 일회성일 경우에는 그냥 약간 비즈니스적인 것도 나쁘지 않지만 멘토링이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도 다회성으로 만나실 계획이 있다면은 약간 편하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쪼끔 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부드러운 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로 저희한테 왔던 질문 중에 저희가 한번 같이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활동 빈도에 대한 이야기고 또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 되는지인데요. 저희가 1기 진행 방식과 2기 진행 방식이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1기에 참여하셨던 분들께는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매칭해 드리는 친구들과 저희가 먼저 그 작년에는 시간과 일정 그 장소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다면 지금은 장학생과 직접 소통하셔서 조금 더 자유롭게 가능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안내 드린 기간 안에만 진행을 해 주시는 거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장학생과 멘토분이 직접 정하시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도 같은 경우는요. 효원쌤이 말한 다회성의 멘토링이 아마도 1대1 멘토링에 가까울 것 같고요. 1대1 멘토링 같은 경우 2회까지는 저희가 그 멘토링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작년의 경우 그 2회 이상 만나신 분들도 많지만 또 그거보다 더 많이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학생과 그 멘토분의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 다루는 주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매칭된 멘티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2회 이상을 하시는 것까지만 조건이고 그 이외에는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회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체 멘토링도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그 안에서 뭐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앞으로 조금 더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멘토분이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섭외하고 기획하는 것 이외에 편하게 연락하셔서 그 그룹과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거는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사무국 이메일 혹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오늘 지금 아직까지는 손 드신 분이 없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아마 네, 손을 드셨는데요. 최성우 멘토님. 그 아, 나중에 1대1이든 소그룹이든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그 저희 이제 내부 규정을 조금 이번에는 완화시켜서 좀 활동을 좀 용이하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기 때는 원칙적으로 이게 외부 강의 신고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외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활동하시는 저희 임직원 멘토분들이 나중에 그 대학생 쌤들하고 어떤 활동 일시라든지 시간이 좀 이렇게 확정이 되시면 죄송하지만 점프해서 어떤 날짜로 이렇게 그 이렇게 멘토링 활동을 좀 요청한다는 문서 같은 거는 하나 좀 이렇게 좀 공신력 있게 좀 주시면 그거를 어떤 멘토링 대회 이제 대면 활동일 때 그걸 갖다 좀 이렇게 근거 문서로 저기 내부 방침을 받으실 때 좀 활용을 하시면 보다 좀 편하게 활동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시면 좀 그 멘토링 하시는 회원님 저기 임직원분들이 요청하시면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에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공항 가치 점프 담당이신 최성우 멘토님이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필요하신 경우 그 공문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에서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 부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엄청 바쁘신 시간일 것 같아요. 4시부터 5시. 1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월까지 내년 6월까지가 긴 호흡이라면 긴 호흡이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일 텐데 멘티들과 잘 만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활동이 멘토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곧 멘토와 매칭된 정보 안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